자, GPL 대출을 감정가 1억 4천 나온 거를 1순위 아파트 담보 잡고 대출했어요. 우리 저 수강생 했는데. 자,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경매 신청을 했어요. 경매 신청을 하는데 우리는 근저당 150% 설정하죠.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잘 보세요. 다른 대부 근저당은 근저당을 130%밖에 설정을 안 해요. 전세권 설정을 안 해요. 여기서 원금이 날아갑니다. 전세권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뒤에 세입자가 못 들어와요. 전세권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권을 말소해달라고 할 경우에 500에서 1000만 원을 상환하면 말소해준다고 할 수도 있고,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게 없을 경우에 뒤에 5천에 100만 원 월세를 줬어요. 서초동에. 그럼 5천만 원 최우선 변제금이 1순위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받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일단 1순위 대출했어요. 경매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이 채무자 소유자도 우리 수강생이었어. 강의를 듣더니 자기가 아파트가 몇십 채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 그래서 대출을 요청을 한 거예요. 2개 대출을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도 수강생, 투자자도 수강생. 충돌이 일어났네요. 어쨌든 나는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빚이 100억이 넘게 됐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배당을 한번 볼게요. 자, 1순위 대출하고 배당을 받았어요. 8,500 대출했습니다. 자, 근저당 설정 이렇게 돼 있어요. 경매 신청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배당을 이렇게 원금과 1,900만 원 이자 배당 받았어. 대출 나갈 때 우리는 국세지방서 안납증명서를 받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배당받는 채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순위 들어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유자가 배당받았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경매 신청을 늦게 했다면은 이 돈까지도 다 이 사람 돈으로 가야 돼. 1순위는 여러분들이 1년 정도 연체돼서 경매에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 대차대조표에 차변에 대출채권으로 8,500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받았으니까 대출채권이 대변으로 빠지면서 대출 이자로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물건입니다. 똑같은 채무자에 똑같은 투자자예요. 물건만 달라요. 자, 이 사람은 얼마였냐면은, 자, 여기 똑같은 물건이죠. 다 달라요. 물건은 달라요. 그 대신. 자, 근데 배당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9천만 원 대출하고 2천만 원을 더 받았어. 아까보다 더 받았네요. 더 적게 했는데. 자, 여기는 배당 없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출 나갈 때 국세지방세 안납증명서를 받지 않았다. 이게 먼저 배당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 하게 되면 이게 먼저 여러분 원금 날아가는 거죠. 이런 리스크 많은 데가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1순위이기 때문에 배당을 2천만 원 이상 받았다. 만약에 경매 신청을 좀 더 늦게 했다면은 이것도 이쪽으로 흡수 배당은 돼야 되겠죠. 먼저 배당받아야지. 여기 3천만 원 배당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은 거야. 좀 더 늦게 하라니까. 1순위인데도 성격 급한 사람 6개월만 이자 안 들으면 경매 신청 다 해버리는 거야. 1년 늦게 했으면 이 금액도 여기도 배당받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얼마예요?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1순위입니다. 이 1순위 근저당을 모두 말소하고 내가 그 자리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자, 경매를 했습니다. 자, 근저당 이후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는 근저당이 물건이니까 우선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때 등기부등본을 대출 나가는 당일날 올리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수없이 이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대출 나가는 당일날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대출 나가는 날 가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는데 그걸 보고 접수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법무사들이 당일날 등기부등본 열람도 안 해요. 설정하는 법무사가. 그리고 전자라고 한다든지 등기로 하는 경우에 이게 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확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대출 추가를 하겠다고 보통 3, 4일 후에 대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대출을 나가는 날 당일날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 이미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데 법무사가 확인도 안 하고 설정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가압류가 먼저 들어오고 내가 근저당 뒤에 했어. 안분 배당이. 자, 물건과 물건이 충돌할 때는 물건이 우선순위지만 물건과 채권이 충돌했을 때는 물건이 우선이고 채권과 채권일 때는 안분 비례고 가압류 채권이 먼저 들어오고 근저당이 뒤에 들었다. 그럼 안분 배당이. 내 돈 여기서 얼마 날아가는 거죠. 어쨌든 자, 이 사람이 대출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개인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자기 자본 1,000만 원 주고 투자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해야 된다겠어요? 자, 이 사람이 얼마 배당 받았을까요? 1억 8,860, 89%에 낙찰이 됐어요. 1순위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입니다. 자, 근저당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고 법원에서는 전세권 이렇게 들어갔어. 자, 여러분들이 이 500만 원도 추가로 배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500만 원에 대해서 전세권 계약서가 있어요.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따로 있고 전세권 설정 계약서 따로 있어요. 그 500만 원에 대해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법원에서 이제 근저당권자하고 전세권자 배당 신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근저당 신청도 채권계산서 배당 요구 신청하고 전세권도 채권계산서 배당 요구 신청을 하셔야만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전자소송을 했기 때문에 보통 3일 전에 배당표를 보내달라면 팩스로 보내줘요. 근데 경매 계장에 이거는 전자소송을 했기 때문에 전자 게시판은 띄워놨으니 거기서 확인해라. 그래서 법무사가 신청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법정 최고이자가 20이잖아요. 이 사람은 고객하고 약정할 때 18% 약정을 했어. 근데 우리는 확약서에 보면은 60일 이상 연체될 때 당연기한액 상실로 연 20% 청구하게 되는데 법무사가 경매 신청을 할 때 전자소송으로 경매 신청 한 달만 18% 청구하고 그 이후에 20% 청구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1억 4천 원금에 이자 2,500만 원 청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당표는
뒤에 나오니까 이분이 이 금액을 배당을 다 받고 배당을 또 받았어요. 자, 그럼 일단 배당표를 볼게요. 자, 이 물건이 있는데 1순위 투자를 했어요. 1순위 1억 1000 투자하고 5,700만 원 이자 배당을 받았어요. 경매 끝나서. 이것도 1순위예요. 근데 그 이후에 1순위 근저당에 뒤에 세입자가 붙었는데 이 세입자가 근저당 뒤에 물건으로 근저당 설정을 했으니까 만약에 물건으로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과 점유를 했을 때 이 세 가지 동시 만족을 했을 때 최우선 면적금 해주는 게 맞는데 이 근저당 설정 이후에 이게 들어와 있는데 먼저 배당을 해줬어요. 법원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법원 사법보좌관이 배당표를 짤 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나와 있는 거에는 AI 로봇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는 확정된 게 아니죠. 자, 이게 원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먼저 배당을 받았어요. 이렇게 최우선 면적금이 근저당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걸 아까는 먼저 배당을 받았어요. 자, 이걸 잘 보세요. 이거는 먼저 배당을 받았어요. 여기서 봐도 배당 배제를 했어야죠. 물건이다. 물건과 물건이 충돌했는데 물건 우선순위가 우선이지 왜 먼저 배당을 해주냐. 근데 법원에서는 최우선 변경을 먼저 배당을 해줬다. 이게 잘못된 거죠. 자, 이것도 1순위 투자입니다. 이걸 전부 대환하고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가겠다. 수협이 지금 대출금리가 3.8인데 이것도 말소하고 이 자리를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은행에서는 DTI, DSR, LTV를 맞춰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고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 원하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다 말소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순위 들어갈 때는요, 직장인이라면 70% 대출해줘도 돼요. 자, 85%, 80%의 낙찰도 여러분 원금가이자는 다 건져요. 1순위인 경우에는.